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스며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젊은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단풍놀이 구경 가면 나는 노란색 문어 커피 한 잔 마셔주면 나는 진갈색 문어 죽은 깨에 꼬마 놀면 나는 점박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안예은의 문어의 꿈입니다. 제가 이 노래 제목을 자꾸 나는 문어랑 헷갈려가지고 한참 찾았네요. 네, 날이 갑자기 부쩍 추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목이 많이 부어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인지 독감, 감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근육통, 오한, 기침, 코막힘이라고 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 꼭 챙겨 드세요. 저는 요즘 생강차, 유자차, 꿀차, 홍차 돌아가면서 열심히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림책방에서는 따끈따끈한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 청소년 소설, 어른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림책만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림책방이 여러분의 따뜻한 책친구, 책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에 함께 읽고 싶은 신간 그림책으로 준비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 챙기셔서 홀짝홀짝 드시며 함께 해주세요. 다음 곡은 김인주 작사 작곡의 따뜻한 겨울이면 좋겠어입니다. 우리 맘에 찾아온 겨울이 춥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따뜻한 겨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추운 겨울 장갑 낀 내 손처럼 모두 손잡으며 추운 겨울 두꺼운 외투 입은 몸처럼 서로 안아주며 하얀 한방눈이 펑펑 가득 쌓인 만큼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우리 맘에 찾아온 겨울이 춥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따뜻한 겨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추운 겨울 장갑 낀 내 손처럼 모두 손잡으며 추운 겨울 두꺼운 외투 입은 몸처럼 서로 안아주며 하얀 한방눈이 펑펑 가득 쌓인 만큼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은요.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출간된 같은 시간 다른 순간입니다. 이 책은 황성혜 작가님이 쓰고 그리셨고요. 달그림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황성혜 작가님은요. 대학교에서 동양화 디자인을 공부하셨고 영국 킹스턴 대학교에서 일러스트 과정을 수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서 그림책 작가로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며 2018년에는 파랗고 빨갛고 투명한 나라는 책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이 책은 가로가 아주 조금 긴 형태의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적당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괜찮은 크기인 것 같아요. 표지 중앙에는 대략 12시 20분을 가리키는 동그란 시계가 그려져 있고요. 표지의 반쪽은 초록색 톤, 나머지 반쪽은 붉은 톤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톤에는 한 사람이 웃으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붉은색 톤에는 다른 사람이 강아지의 옷깃을 물린 채 허둥지둥 달리고 있습니다. 표지에 나오는 이 장면은 나중에 그림책 내용 속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아이들과 책을 읽으실 때 이 표지에 나왔던 장면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의 펼친 면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여러 모습들을요. 이 책을 펼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2024년 12월 31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직 방학을 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서 수업을 다녀온 다음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영화 보고 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날도 할 일이 있었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니까 너무너무 일어나기가 싫어서 귀찮음에 몸부림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12월 31일 아침부터 밤까지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밤 늦게까지 잠 안 주무시고 새해 카운트다운도 하셨나요? 전 일찍 잠들어서 못했거든요. 아마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시간을 각양각색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그려지는 12월 31일은 어떤 순간들이 보여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시간, 다른 순간. 황성혜 글그림, 달그림 출판사. 나는 시계탑이에요. 키가 커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마을 사람들은 무엇 하고 있을까요? 오전 9시 3분. 아침부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하지만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전 10시 4분.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오전 11시 5분.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후 12시 1분. 1분은 짧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오후 1시 3분.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도 있고 쉼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오후 1시 57분. 영원할 것만 같은 관계도 어느 순간 끝이 나기도 해요. 오후 2시 53분. 시간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게 느끼나 봐요. 오후 4시 40분. 반가운 첫 만남이 있으면 슬픈 마지막 이별도 있어요. 오후 5시. 숨이 차도록 달릴 때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를 때도 있어요. 오후 6시 23분.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후 7시 20분.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추억이 그리운 건 아닌가 봐요. 오후 8시 23분. 기대, 걱정, 책임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해요.
오후 9시 10분. 누군가는 미래를, 누군가는 과거를,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도 해요. 오후 10시 10분.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어요. 오후 11시 59분. 같은 시간 동안 저마다 다른 하루를 보냈군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행복한 내일을 바라는 마음이요. 5, 4, 3, 2, 1. 모두 해피 뉴 이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기다리던 눈이 펑펑 내려와 행복을 그리는 동그라미야. 커다란 눈사람이 웃어주는 눈 내리는 마법 같은 날. 아무도 모르게 내 머리 위에 수복수복 하얀 눈이 내리면 나도 귀여운 눈사람이 되어 환하게 웃어줄 거야. 반짝이는 눈이 하늘에 날리면 포근하고 따뜻해. 나도 하얀 눈사람이 될 거야. 행복한 꼬마 눈사람. 기다리던 눈이 펑펑 내려와 행복을 그리는 동그라미야. 커다란 눈사람이 웃어주는 눈 내리는 마법 같은 날. 아무도 모르게 내 머리 위에 수복수복 하얀 눈이 내리면 나도 귀여운 눈사람이 되어 환하게 웃어줄 거야. 반짝이는 눈이 하늘에 날리면 포근하고 따뜻해. 나도 하얀 눈사람이 될 거야. 행복한 꼬마 눈사람. 박윤희 작사, 문은정 작곡의 하얀 눈사람이 될 거야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신간 그림책은 황성혜 작가님의 같은 시간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 그림책 역시 꼭 그림과 함께 봐야 하는 책인데요. 각각의 순간들이 그림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표현되었는지 꼭 책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린 글만으로는 이 책 내용의 20% 정도밖에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어떤 장면에서는 공감으로, 또 어떤 장면에서는 감동으로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앞서 제가 표지가 초록과 빨강으로 반반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전체적인 색감은 쨍한 원색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그림책의 색감이나
그림체를 설명을 할 때 말로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제 어휘력의 한계를 늘 느끼는데요. 어제도 이 그림책의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면은 가장 전달이 잘 될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 책의 초록색은 우유가 많이 들어간 녹차 라떼 같은 초록색이고요. 빨강 역시도 우유가 넉넉하게 들어간 딸기 라떼 같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도 참 괜찮은 그림책이란 생각이 문득 듭니다. 조금 더 일찍 책이 출간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이 책이 1월 1일에 출간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되었네요. 이 책에 적힌 마지막 작가의 말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모두 같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모습은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각자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담아 같은 시간, 다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이런 고민과 생각이 아주 잘 묻어나는 그림책, 같은 시간,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님의 시간의 내 방향이라는 그림책도 떠올랐어요. 이 책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2010년에 출간된 책으로 제법 큰 판형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 역시도 시계탑의 시점으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1500년부터 2000년까지 500년 동안 이 시계탑의 동서남북 각 방향의 집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책이에요.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네 방향의 집들에서 각기 달리 벌어지는 일들도 흥미롭지만 같은 장소, 같은 집에서 무려 500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 시간의 달라짐에 따라 벌어지는 색다른 일들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특히 이 책의 마지막 2000년에는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님의 집으로 연상되는 집의 내부도 등장합니다. 책을 보며 지금과는 다른 생활상, 또 우리와는 다른 풍습을 구석구석 살피며 이 도시는 과연 어디쯤일지 아이들과 상상하며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황성애 작가님의 신간, 같은 시간, 다른 순간,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님의 시간의 네 방향을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 가족의 같은 시간, 다른 순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빠 너무너무 바빠 재밌는 게임도 아직 안 끝났는데 내게 시간이 너무 없어 티리카푸 치카푸 오늘도 바빠
도이주 작사, 이호석 작곡의 4시간 어디 갔어 듣고 오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 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다시 듣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으시면 지난 방송들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 그림책방에서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성혜 작가님의 같은 시간 다른 순간에 이어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2024년 11월 옐로스톤에서 출간된 왼쪽이와 오른쪽입니다. 이 책은 안나 파슈키에비츠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카시아 발렌티노비츠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으며 최성은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책 표지에는 2019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 일러스트레이터를 수상한 작품이라는 황금 딱지도 붙어있는 책입니다. 글작가이신 안나 파슈키에비츠 작가님은 1979년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브로츠와프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무려 80권이 넘는 어린이 책을 썼고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해 잡지에 동화와 시, 소설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집을 출간하신 시인이기도 하세요. 그림 작가이신 카시아 발렌티노비츠 작가님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시면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바르샤바에 있는 미술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여러 권의 책에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또 올해 가장 아름다운 책 등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신 실력 있는 작가님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왼쪽이와 오른쪽은 이 안나 파슈키에비츠 작가님과 카시아 발렌티노비츠 작가님이 함께 작업하신 3부작 시리즈의 첫 책으로 2019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또 제3회 BIBF 아나나스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어워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시리즈의 첫 책인데 한국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첫 번째로 출간되었던 아무씨와 무엇씨라는 책은 2021년에 화이트 레이븐 목록에 수록이 되었고요. 2020년 IBBY 폴란드 부분에서 올해의 책 폴란드 그래픽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리즈에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출간된 어제씨와 내일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IBBY 폴란드 부문에서 최고의 책 후보로도 선정이 되었어요. 저는 이 작가님들의 책을 앞서 말씀드린 아무씨와 무엇씨라는 그림책으로 처음 만났는데요. 굉장히 다채로운 색이 쓰인 표지에 여러 가지 색의 선으로 그려진 무엇씨와 검은 점선으로만 그려진 아무씨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거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또 무엇이든, 무엇이나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무엇인가 라는 말로 이 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도, 또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마지막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반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된 왼쪽이와 오른쪽도 무척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 책은 A4 용지 정도의 크기이고요. 세 권의 시리즈가 모두 같은 판형으로 출간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시리즈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같은 판형인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책꽂이에 같이 싹 끼워 놓으면 찾기도 좋고 보기도 좋아서요. 아무튼 이 책은 앞뒤 표지를 좀 펼쳐서 봐야지 전체 그림이 보이는 그림책인데요. 이 표지에는 검은 강아지가 그려져 있고요. 또 그 앞에는 노란 코트에 붉은 부츠를 신은 발도 보여요. 부츠에는 각각 동그란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왼쪽이와 오른쪽이 제목인 거 보니까 이 발이 그려진 두 개의 부츠가 주인공일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연 이 두 신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그림책 역시 앞서 소개해드린 같은 시간 다른 순간이라는 그림책처럼 펼친 면의 양쪽을 혹은 한 페이지 속에서 양쪽이 대비를 이루도록 그려진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다양한 색깔로 화사하고 생명력 넘치게 그려져 있지만 반대쪽은 어둡고 다소 칙칙하게 그려져 있어요. 과연 어느 쪽이 왼쪽이고 어느 쪽이 오른쪽일까요? 그리고 왜 이 두 장면은 똑같은 장면인데 서로 다른 색감으로 그려진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왼쪽이와 오른쪽. 안나 파슈키에비츠 글, 카시아 발렌티노비츠 그림, 최성은 옮김, 옐로스톤 출판사. 흑투성이 신발 한 켤레가 대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아침이면 누군가 신발을 깨끗이 닦아줄 거예요. 자니? 왼쪽 신발이 물었어요. 오른쪽 신발이 줄곧 입을 다물고 있어 따분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졸고 있어. 오른쪽 신발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오늘따라 말할 기분이 영 아니었어요. 잔뜩 들러붙은 진흙과 흙먼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하루 종일 걷느라 지칠 대로 지친 밑창뿐만 아니라 빨간 앞코까지 흙으로 뒤범벅이었거든요. 아, 너무 따분해. 아침이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내일은 밖에 나가 돌아다닐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저녁에 마지아의 기침 소리를 들었거든. 왼쪽 신발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는 틀림없이 마지아에게 집에 있으라고 할 거야. 그러면 산책은 물 건너 간 거지. 난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지내고 싶어. 오른쪽 신발이 투덜거렸습니다. 오른쪽 신발은 왼쪽 신발과 달랐어요. 먼지와 웅덩이, 질퍽거리는 흙탕기를 끔찍이 싫어했어요. 하지만 신발 주인인 마지아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죠. 산책을 다녀올 때마다 신발은 너무 더러워져서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잠깐이라도 특별한 날에 신는 멋진 구두가 될 수 있다면. 오른쪽 신발은 마지아의 신발장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상상에 빠져들었어요. 햇볕이 쨍쨍하고 뽀송뽀송한 날에만 나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발밑에서 자갈들이 달그락거리면 기분이 정말 좋을 거야. 길에 물웅덩이도 없을 테고. 그런 날에 산책을 다녀오면 밑창도 이렇게 아프진 않을 텐데. 마지아는 너무 어수선하고 알가닥이야.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정말 신기해. 에이, 오늘 어쩌다 첫 발을 잘못 내디뎠나 보지. 왼쪽 신발이 오른쪽 신발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마지아의 걷는 습관에 대해 왼쪽 신발은 오른쪽 신발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물론 우리의 마지아는 길에서 자주 벗어나서 진흙과 자갈밭, 풀밭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곤 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재밌고 짜릿한데요. 왼쪽 신발은 웅덩이를 훌쩍 뛰어넘을 때마다 가장자리에 무사히 착지할지 아니면 한가운데에 풍덩 빠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즐겼어요. 공원으로 산책을 나설 때면 늘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신이 났고 길가의 돌멩이나 나무뿌리 하나도 신기한 도전거리가 되었어요. 산책길은 날마다 비슷했지만 왼쪽 신발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질 어떤 일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갑자기 신발장 안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며 목소리를 가다듬는 듯 했어요. 조금 뒤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오른쪽, 넌 정말 여기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다가 가끔씩만 밖에 나가고 싶다는 거니? 물론이지. 오른쪽 신발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 생각엔 너무 과한 모험은 좋을 게 없다고 봐. 그러고는 왼쪽 신발 쪽을 바라보았어요. 깨끗한 길, 포장도로, 매끈한 아스팔트가 온갖 장애물로 뒤덮인 진흙길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 내 말이 맞지? 왼쪽 신발은 늘 함께 다니는 짝꿍인 왼쪽이가 당연히 자신을 편들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왼쪽 신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특별한 날에만 신는 작고 우아한 구두라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며칠만 빼고 1년 내내 신발장 안에서만 지내야 하고 마지아에게 신겨질 때 더러워지지 않게 늘 조심조심 걸어야만 하는 그런 신발. 왼쪽 신발은 엄마가 마지아에게 조금 이따 중요한 자리에 갈 거니까 그 예쁜 파란 구두 더럽혀지지 않게 조심해 라고 당부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파란 구두가 조금 전 오른쪽 신발에게 질문을 던진 주인공이었죠. 내가 널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넌 아마 모를걸. 신발장 안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작은 구두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매일 세상 구경을 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잖아. 난 비에 촉촉히 젖은 땅을 밟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 자갈길을 1시간 넘게 걸을 때 밑창이 아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 웅덩이를 뛰어넘거나 푸른 잔디밭에서 뜀박질할 때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특별한 날에만 나갈 수 있거든. 말도 안 돼. 그럼 날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신세가 되고 싶다는 거야? 싸구려 장화처럼? 오른쪽 신발이 발끈했어요. 너랑 네 짝꿍 신발을 봐. 너희의 매끄럽고 윤기나는 부드러운 가죽과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버클을 똑똑히 보란 말이야. 마지아가 너희를 신을 때면 밖에 나가기 전에 몇 번씩 거울의 모습을 비춰보잖아. 너희는 마지아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거야. 하지만 우리는 금방 헐고 닳아서 머지않아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지.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만 마지아는 금방 쑥쑥 자라서 쟤네들을 곧 못 신게 될걸? 왼쪽 신발이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자 오른쪽 신발은 더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파란 구두에게는 어쩌면 다음 외출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정말로 불행한 일일 거야. 왼쪽 신발이 오른쪽 신발을 툭 치며 말했어요. 그러니 불평은 멈추고 신발끈이나 제대로 매. 그리고 이제 그만 좀 투덜거려. 가끔은 우리가 짝꿍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어요. 뒷부분은 꼭 직접 책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 다르게 느껴요. 최근에 아이와 함께 영상을 보는데 같은 말을 저와 아이가 전혀 다르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구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제 귀에는 아이가 들은 말이 조금도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인간의 오감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 그려진 개와 고양이의 모습처럼 서로 다름에도 어우러지기 위해선 왼쪽이와 오른쪽처럼 불평, 불만도 털어놓으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글작가 안나 파슈키에비츠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 속 신발처럼 각각 다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독특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어둡거나 밝게 또는 멋진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유를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책을 펼쳐보는 것도 그중 하나가 될 거예요. 수리수리 행복의 주문을 약약 걸어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고마운 마음을 살짝 말해봐. 우리 모두가 미소 짓을 수 있도록 예쁜 멜로디와 랄랄라는 리듬에 춤을 춰요. 살랑살랑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네요. 수리수리 약약 행복의 주문을 외워봐. 행복 가득 웃음도 가득 우리 모두 행복의 스마일. 수리수리 약약 사랑의 주문을 외워봐. 사랑 가득 미소도 가득 우리 모두 사랑의 스마일. 하루하루 고마운 마음을 살짝 말해봐. 우리 모두가 미소 짓을 수 있도록 예쁜 멜로디와 랄랄라는 리듬에 춤을 춰요. 살랑살랑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네요. 수리수리 약약 행복의 주문을 외워봐. 행복 가득 웃음도 가득 우리 모두 행복의 스마일. 수리수리 약약 사랑의 주문을 외워봐. 사랑 가득 미소도 가득 우리 모두 사랑의 스마일. 수리수리 행복의 주문 약약.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방금 들으신 곡은 문정은 작사, 최진우 작곡의 행복의 주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간 다른 순간을 보내는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황성애 작가님의 같은 시간 다른 순간, 그리고 같은 순간 다른 마음을 느낄 수도 있는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림책 안나 파슈키에비츠 작가님 글, 카시아 발렌티노비츠 작가님 그림의 왼쪽이와 오른쪽을 신간 그림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왼쪽이와 오른쪽의 작가님들의 시리즈 중 한 권인 어제씨와 내일이입니다. 저는 이번 새해를 이 그림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노란 시계가 꽃밭 속에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너무도 아름다운 나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나비 그림이 정말 예뻐서 이 그림책이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나비의 날개 한가득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나비 날개를 꽃으로 꾸며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는데 다음에 교실 친구들이랑 독후 활동으로 꼭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제목처럼 어제와 내일, 그리고 오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내일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나는 어떤 시간에 기대어 살아왔는지, 또 지금의 나는 어떤 시간에 기대어 살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꽤 뜻깊었던 것 같아요. 앞서 이미 작가 소개 및 시리즈 책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누었으니까 이 책은 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부터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어제 씨와 내일이, 안나 파슈키에비츠 글, 카시아 발렌티노비츠 그림, 최성은 옮김, 옐로스톤 출판사. 어제 아저씨의 말도 꽤 일리가 있어요. 오늘이 말했어요. 실수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죠. 지나간 시절의 즐거운 추억에 잠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주 힘든 순간에도 좋았던 기억들 덕분에 기운을 낼 수 있어요. 행복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다시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 어제가 오늘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바로 그거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 가장 중요한 건 나라고. 하지만 오늘이 꾸짖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금세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일은 희망을 주니까요. 그건 마치 우리의 바람을 가득 적을 수 있는 새하얀 종이 같아요. 그렇지만 내일을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답니다. 그러자 어제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오늘에게 물었어요. 그럼 정확히 네 생각은 뭐야? 우리 중에서 도대체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글쎄요. 내일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고 어제 아저씨는 절대 바꿀 수가 없으니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내 말이 틀렸나요? 오늘은 손을 뻗어 한 줌의 공기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바닥을 펼치자 알록달록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살포시 앉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도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림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최근에 듣고 눈물이 차올랐던 노래예요. 중식이의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노래 가사가 참 좋죠. 특히 마지막 가사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는 말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날이 추워져서인지 저는 아이가 아파요. 녹음 마치고 얼른 집에 가서 꼭 안아줘야겠습니다. 따뜻한 음료,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독감 정말 조심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최영심 작사, 이성의 작곡의 쉼표 하나입니다.